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는 지난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검열 결과를 보고하는데 김영배 의원은 합참의장에게 이렇게 질의했지요. P73 구역에 다녀간 게 몇입니까? 제가 마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P73에 들어온 게 몇이냐고요? 그것은 정확한 아까 시간이 언제입니까? 보고드린 것처럼 진입 시간을 알려드리면 전반적으로 우리 탐지한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은 제한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책임 봐봐요. 회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봅시다. 여기서 10시 20분에 들어왔어요. MDL 넘어왔단 말입니다. 아까 70km에서 100km로 날라요. 그래서 수색에 있는 데서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11시 27분이에요. 1시간 한 10분 정도의 이제 기간 동안에 일로 날라왔는데 100km를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고 추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미 11시 27분에는 들어오는 걸 수방사에서 포착을 한 게 아니고 나가는 거를 포착한 거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보고하는 게 앞뒤로 전혀 시간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상 항적을 지금 이제 상세 항적도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군에서 보고하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단 말이에요. 70km에서 100km 사이로 날아가는 비행물체가 직선으로 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놓고 그게 서울 하늘에 도대체 어디를 왔다 갔길래 70km면은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시 20분부터 11시 27분 수색에서 확인될 때까지에 40km 되는 거를 시속 70km면은 이미 서울을 지나가서 돌아갈 때 11시 27분에 확인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추정컨대 11시경에 P73 구역을 들어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1시 넘어서 아까 국방부 보고대로 MDL을 다시 넘어갔다면 그 사이에 군은 그 비행물체가 어디를 왔다 간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 돼요. P73 구역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이나 우리나라 이 안보 관련된 주요 기관을 다 찍어갔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군단에서 왜 고속 상황 전파 체계나 방공 고속 지령대를 사용하지 않고 유선으로 하셨습니까? 1군단에서 고상황 전파 체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담당자가 긴급 상황 보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다고요. 이 정부는 지난번에 강남에 수해 났을 때도 그러고 지금 강릉 현무 낙탄 사고 때도 그렇고 국방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후로는 안보 시스템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안보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놨잖아요. 그 시스템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전화로 계속 하고 있다고. 이걸 폰트롤 타워라고 지난번에 놀림감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안보 위기가 구멍이 났는데도 또 전화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질의합니다. 1군단에서 지작사에 언제 보고됐습니까? 11시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시 4분요? 1군단에서는 훨씬 더 일찍 보고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11시 4분으로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지작사령관은 합참의장한테 몇 시에 보고했어요? 11시 35분에서 36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죠? 그 사이에 상황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했고 군단과 지작사가 상황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작사령관이 11시 04분에 보고받았는데 합참의장한테 30분이나 늦게나 지체가 돼요? 합참의장님은 최초 인지를 언제 했습니까? 11시 36분에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11시 36분 전에 뭐 하다가 인지됐어요? 그전에는 다른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었어요?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참지휘통제실 밑에 있는데 이거 합참의장도 그러면 1시간 얼마예요? 1시간 10분? 20분 후에 받은 거네요? 그래서 장관님은 최초 인지가 11시 50분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은 11시 50분 전에 뭐 하고 계셨나요? 사무실에서 보고받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보고받는 시점에는 위에 주요 간부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과 장관이 보고받는 시점은 아까 저 지도에서 봤듯이 이미 서울을 벗어나서 무인기가 일산일 때 경기도에 있을 때요. 어떻게 이렇게 늦장 대응, 모든 것이 늦장으로 가는 거죠? 윤우덕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북한의 무인기가 언제 와서 언제 돌아갔고 그게 총 비행기간 시간이 얼마였는지, 예? 그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거예요, 남쪽에서? 수도권에 서울에 진입했던 그 무인기는 10시 19분부터 13시 40분까지라고 보고를 드렸고, 예. 그 다음에 김포 지역의 4대는 12시 57분부터 15시 한 대에 대해서 20분까지로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왔던 한 대에 대해서 예, 이쪽 우리 영공을 침투한, 예? 총 시간이 뭐예요? 총 시간 2시간 되는 거예요? 3시간여 됩니다. 3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이해를 못해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우리 무인기를 우리가 이제 작전했잖아요. 북쪽에다가 3대를 다 보냈잖아요. 북한에다가. 우리 무인기 말씀이시죠? 예. 그건 장관도 확인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 2대 같습니다. 2대였어요? 예, 그럼 장관님이 지난번에 3대 따고, 전체 운용한 것은 3대인데, 예. 북한 예. 넘어간 거는 예. 2대라 이거죠? 예. 그럼 2대 다 들어왔어요? 돌아왔냐고요? 최초의 그 목표 설정한 것들 다 확인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럼 뭐 얼마간 정도의 비행을 했어요? 북쪽 지역에서? 실제 그 비행 질 항적이나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린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상호 대응에 하려면은 우리도 3시간 정도 그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NSC를 열고 명백한 침범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이라며 맞불을 넣는 식으로 우리 무인기를 보냈으나 그 맞불의 결과는 우리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림과 동시에 우리 군이 북한 영공에 무인기를 진입시킨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빵 터지는 건 그 자위권 차원의 대응 수준이지요. 우리 군은 사건 직후 육군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 이북 5km 상공까지 날려보내 정찰 비행을 했다고 밝혔는데 고작 2대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5km까지 갔다는 겁니까? 북한 무인기 5대가 용산 인근까지 수십 킬로를 날아와 3시간 동안 비행하다 되돌아간 것에 대한 대응으로는 너무나 소박하고 소심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처 과정에서도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또 나왔고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인 것인데 이에 우리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없는 이 모든 걸 누가 결정했냐 이겁니다. 이러니 안보는 보수라는 말이 얼마나 코미디냐 이거지요. 또한 북한 도발 시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른 대응이 아닌 경의 맞대응에 놀란 미국이 당시 주한미국 대사를 급히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말이 나왔고 남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주한유엔군 사령관이 곧 주한미군 사령관이니 대놓고 경의 지시는 위반이라는 결론을 낸 것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가 아니겠냐 이거지요.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이 우리도 북한에 무인기 보내 그렇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단호함을 보여줬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 무능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에 대해 한 달 가까이 검열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때 군의 경보체계는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시간 자동 전파돼야 하는 방공 조기경보체계가 끊어져 있어 수방사와 공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군은 문제를 알고도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복구하고 덮으려 했고 늦장 보고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에 빠진 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검열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도 전 정부 탓으로 때울 것입니까? 아니면 이태원 참사처럼 대충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얼렁뚱땅 넘어갈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책임과 사과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능과 무책임과 무대응이 일상화된 윤석열 정부라지만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는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가 안보가 뚫리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북한 무인기 사태의 본질이 군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 무능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있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이 이렇게 무능한 국방수장들이 계속 군을 지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능하고 강력한 새로운 국방지휘부로 교체되는 것일까요? 경정권의 안보가 안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